떨어진 흔적이 있고, 위에 보시면 이제 천장하고 그 사이에 뿜칠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차가 지나갔을 때 떨어지게 되면 또 석회가 묻어가지고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그죠? 영유아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타고 올라가다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좀 더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똑같은 자재 쓰지 말고 어린이한테 특화된 자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홈체크 김영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를 점검하러 나왔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서울에 있는 건생빌딩을 점검했었는데요. 오늘은 고층 아파트 단지인 관계로 일반 건축적인 점검은 물론 조경 분야와 드론을 이용한 건물 외부 점검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빌딩 건물과 아파트 건물, 두 건물 점검의 차이는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제 업무는 그 10m 해머와 철근 탐색을 통해서 콘크리트 강도 그리고 철근 배근 간격, 피복 두께를 알 수 있는 비파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작업 해주시죠. 네. 예, 결과값이 얼마로 나왔습니까? 이 건물의 콘크리트 기준 강도는 24MPa, 근데 측정값은 24.9MPa. 아, 그 기준 상회하는 네, 값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시공 상태는 좋습니다. 본 그 콘크리트 기둥의 표준 피복 두께는 40mm, 측정값은 41, 35, 39, 40, 40, 39 그리고 32가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피복 두께는 콘크리트 시방법상 플러스 마이너스 10mm를 허용차 두고 있습니다. 32mm면 피복 두께는 영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본사님.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점검 업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공용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공용부 점검에 있어서 이제 품질 점검, 외에 계단실 유조 폭이라든가 난간대 높이, 그다음에 옥상층에 이렇게 좀 물이 고이면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현장하고 빌딩 건물하고 두 가지 건물을 크게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아파트 현장이라고 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분야가 있겠습니까? 아파트 점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생각은 반복되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하자가 계속 다른 동에서도 반복된다는 게 중점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빌딩 같은 건물은 이제 단독 건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유형밖에 좀 나오기가 쉽지 않다. 반복 하자 대 단순 하자, 그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물이 고여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아직 레벨 체크는 안 해봤지만 물이 저 루프 드레인 쪽으로 안 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안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배수구가 저쪽 끝에 있습니다. 이쪽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고이고 있거든요. 겨울철에 입주자분들이 이제 옥상에 올라왔다가 미끄러져서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중대 하자로 볼 수가 있는데, 겨울철에 얼음이 녹았다가 얼었다가 하면서 방수층이 찢어지면 밑에 층으로 물이 새 염려가 있습니다. 계속 점검 좀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보신 저런 문제점은 입주민들의 안전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루프 드레인 쪽으로 물길을 내어서 빗물을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대책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한 사항도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소장님. 저희들이 아파트 건물에 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건물하고 빌딩 건물의 차이점이 제 생각에는 조경 분야가 아파트 건물은 좀 특화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소장님께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조경 점검을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수목 그리고 조경 시설물들이 도면과 시방에 준하여서 잘 시공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수목들이 수십 년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최소 토심이 나오는지, 두 번째로는 생육하면서 고사 위험 발생이 있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찾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저층부 같은 경우 사생활 보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폐 식재들이 잘 시공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난간이라든지 드라이 에어 같은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도록 식재가 잘 위치해 있는지 잘 보고 있고요. 이사하면서 사다리차 등과 같은 운반 시설들이 간섭이 되는지, 그리고 화재 시 중요한 공기 안전 매트 설치 시 그 부분에 식재들이 방해가 없는지 저희가 보고 있고, 저희 홈체크는 이렇게 고객님들의 안전과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십니까? 예, 수목 활력도 측정기를 이용해서 수목 생형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수목 활력 측정기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 수목 활력 측정기가 어떤 장비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나무에 수액이 흐르거든요. 네. 그 수액의 흐름을 전기 저항치를 이용해서 측정하여 수목이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고사됐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가 튼튼한지 죽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생육 흐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이 나무가 상태가 어떤지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장비입니다. 토양 오거기를 이용해서 토양 상태 또는 채소 토심을 측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소장님 어떤 점검을 하고 계세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만한 애들이 달려가다가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스펀지나 충격 완화할 수 있는 자재를 붙였으면 해서 훗날 뭐 나중에 시공할지 모르지만 현재 시점으로서는 하자로 보이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용도에 맞는 그런 점검을 우선적으로 하시네, 그죠? 예, 예. 여기 선생님 방인데 어린이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이 걸터 앉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서리 턱이 져 있어요. 그럼 턱이 부딪힐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Happy First Children. 여기 좀 이상한데요? 자 빠졌네요. 네. 칠드런 스펠 틀렸습니다. 한번 뭐 시공하신 분들도 이런 좀 영어 스펠링 좀 한번 검색해 보시고 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밖에 붙여놓은 거는 저거는 영유아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타고 올라가다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저걸 사다리로 이용해서 네. 애들이 올라가는 그런 장난을 칠 수 있겠네, 그죠? 네, 이 마감선 기준으로 1200 이상, 간격은 100mm 이상. 하지만 유아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것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벗깁니다. 좀 더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똑같은 자재 쓰지 말고 어린이한테 특화된 자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박 팀장님 와서 보니까 공기질하고 생활 방사능 측정하는 장비로 보이는데 흔히 라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지금 측정하고 계시는데 어떤 측정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이 공기질 측정기는 생활하는 데서 가구라든지 마루에 들어간 본드라든지 도배에 들어간 합성풀 그로 인해서 나오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 외에 각종 휘발성 물질, 그 물질이 새집이 안고 있는 이제 원천적인 문제입니다. 그 부분도 이제 법적으로 규제하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떨어뜨리고 정상적인 걸 유지하고 있는지를 갖다 측정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는 특히 어린이 놀이방이다 보니까 굉장히 수치를 갖다 굉장히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생활 방사능을 측정하는데 가로, 세로, 높이 각 1m 공기 안에 생활 방사능 수치가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법 기준으로는 148 베크렐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화장실과 두 군데를 측정을 했는데 약 56 이하로 굉장히 낮은 수치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크아웃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베이크아웃은 새집이 안고 있는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유기화합물을 갖다 제거하기 위한 가장 고전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창문은 다 닫고요. 내부에 있는 문과 가구의 서랍과 장은 다 여셔야 됩니다. 서랍이 복층일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다 열어가지고 보일러를 갖다가 첫날 한 28도 정도에 맞춥니다. 첫날은 바로 28도에 맞추게 되면 가구라든지 마루를 붙이는 접착제에도 굳으면서 안에 기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급격하게 온도를 오르게 되면 그 굳어있는 기포가 팽창하면서 접착 부위를 더 약하게 해가지고 들뜸 현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첫날만 23도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맞추는 것이 다른 시공 부분에 해를 안 주고 온도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28도에 맞추고 약 8시간 이상 보일러를 가동하고 그때 집에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셔가지고 창문을 다 개방해가지고 1시간 이상 환기를 시키고 보일러를 끄고 창문 닫고 퇴근. 그 다음 날은 2도를 올려서 30도, 또 마지막 날 32도, 2도씩 올리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보일러를 딱 켰다 껐다 해야지 빨리 제거가 되는 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베이크아웃도 함부로 했다가는 접착제라든지 그런 데 영향을 미쳐서 건축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급격하게 온도를 올리면 접착제라는 것도 처음엔 액체였습니다. 기포가 형성돼 가지고 굳어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급격하게 온도를 올리면 그 부분이 팽창해 가지고 바닥이 뜬다든지 도배가 뜬다든지 가구 안쪽이 갈라진다든지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28도부터 2도씩 올리는 거는 개별 보일러일 때 가능한 수치고요. 난방공사 난방 같은 경우에는 27도 이상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난방공사 공급 난방을 받는 세대에서는 2도씩 못 올리기 때문에 보일러 가동 시간을 1시간 정도씩 늘리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 난방이 아니고 중앙 난방이고 그럴 때는 다르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소위 말하는 베이크아웃 시간을 조금 늘리는 게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를 온다든지 내부에 사시다가 이제 새 가구가 들어온다든지 할 때는 베이크아웃을 외출을 하면서 반드시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생활 공간 안에서 가구가 제일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김 소장님, 균열간 부위를 보셨다고 이 부위인가 보죠? 아,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하 2층 부분인데 여기 현장은 지하 3층까지 있고요. 보시면은 균열이 이제 이 라인 따라서 쭉 갔고 이제 에폭시까지 탈락이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기 때 바퀴에 묻어오는 그 빗물이 타고서 밑으로 떨어지면 밑에 차에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민원 사례가 되거든요. 조속하게 조치를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랍에서 물 샌다는 게 또 이 부위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바닥에를 보시면 물 떨어진 흔적이 있고 위에 보시면 이제 천장하고 보 사이에 뿜칠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한쪽이 젖어가지고 물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그 구조체 자체에 균열이 간 상태이기 때문에 윗부분에서 균열 보수를 하고 그 위에 방수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가 지나갔을 때 떨어지게 되면 또 석회가 묻어가지고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조속하게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대화를 나눈 것처럼 지하 주차장 바닥에서의 균열은 또 다른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바퀴에 묻은 물들이 균열된 틈을 통해서 하부층으로 물이 떨어져서 그 하부층에 주차해 놓은 차 지붕 위에 떨어져서 석회 자국이 남는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바닥에서의 균열은 좀 더 밀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 신축 아파트 단지 한 곳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점검하면서 발견된 주요 사항은 먼저 개략 설명을 해드렸고 사진과 드론 등 영상 자료는 별도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빌딩과 아파트 두 건물에 있어서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음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본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위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